자, 안녕하십니까. 대장개미 이순신입니다. 자, 오늘 우리로 같이 한번 볼 건데, 이 우리로가 지금 장중에 17%가 넘는 하락, 자, 23%가량의 급락이 나왔다가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말아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중요한 거는 현재까지는 외인들은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 프로그램은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사실 우리로의 주가를 핸들링하는 세력들은 분명히 있다. 하지만 외인들의 창구나 기관 쪽에 숨어 있는 게 아니라 개인들의 창구에 숨어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이전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개인들의 창구에 숨어 있다라는 게 사실 우리가 이 컨트롤하는 세력들의 의도를 읽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까다로운 종목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지금의 이 하락이 결국에 진짜 하락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마지막 1파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려요. 주가를 핸들링하는 세력들이 있고 거기서 수익을 내면서 윗꼬리를 달고 나가는 이러한 과정들이 있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상승 속에서 거래량을 터트리는 과정 속에 자, 상한가를 연속적으로 만드는 과정 속에서 이 비중을 모두 다 덜어내기는 분명히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이 물량을 전부 다 정리하지 못했을 거고 마지막 1파를 정리하는 과정을 가져갈 겁니다. 그 과정을 우린 잡아서 기술적 반등 구간을 좀 이용을 해야 돼요. 결국에 우리로 같은 경우 이 양자 컴퓨팅 기술을 엮여가지고 이 테마로서 올라간 건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시장의 흐름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아까 전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전쟁 계속하겠다. 확전에 대한 언급을 한 거죠. 그러면서 증시가 더 강하게 밀리는 과정에서 우리로도 같이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일단 중요하게 좀 말씀을 드릴 포인트는 결론적으로는 그래요. 지금 우리가 추가적으로 비중을 더 담기도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구간이고 뭐하고 하지만 결국에 외인들의 비중 자체는 추가적으로 좀 늘어난 상태입니다. 더 담았다라는 거죠. 이 하락에서.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이 하락에서 물량을 담아줬다라고 해서 땡큐 고마워 더 가겠구나 이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얘네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얘네가 왜 받았는지부터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한테 오늘 영상을 촬영을 하게 해드리는 거니까 이번 영상 놓치지 마시고 확인이라도 끝까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주주님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댓글로 우리 파이팅이라고 남겨주시거나 이순신 파이팅이라고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일단 중요한 포인트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결국 우리로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비중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려요. 이게 상한가로 치고 올라간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결국에 비중이 솔직히 한 구간에 많이 담기지가 않는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체크해 볼 수 있는 건 돈을 많이 썼던 구간이 어디인가를 좀 체크해서 나눠서 봐야 돼요. 일단 제일 최하단 부분, 하단 부근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기 전에 거래량이 나오기 전에 어땠습니까? 바닥에 있을 때 당연히 비중은 많이 실려 있죠. 근데 그러고 나서 이 연속적인 상한가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거래량이 많이 잡힌 구간이 어디? 6,000원입니다. 6,000원 구간에 매물이 조금 비중이 좀 실려 있고 그 다음에 어디? 최고가 부근. 자, 9,000원 부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6,000원과 9,000원 부근에 이 주가를 핸들링하는 세력들의 움직임이 좀 잡혀 있다라고 일단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제일 많은 비중이 달린 건 고가예요. 자, 9,000원대입니다. 그리고 나서 6,000원대에도 좀 비중이 실려 있고. 그럼 우리가 대략적으로 평단을 따져봤을 때 8,000원 부근에 이 평단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걸 우리가 대충 좀 어림잡아 볼 수가 있겠죠. 하단을 제외하고. 그럼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8,000원에 대한 이탈이 발생된 투자 위험 종목으로 지정이 됐고 8,000원에 대한 이탈이 발생된 시점에 얘네가 어떤 식으로 움직일까? 전에 마지막 1파가 8,000원 부근이나 혹은 약간의 더 이상의 상승이 나와주고 나서 정리될 거라고 봐요.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하단으로 더 밀릴 수 있거든요. 이게 결국에 어쨌든 이 물량을 넘기는 작업을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어쨌든 추가적인 변동성을 만드는 과정에서 뭐 무조건 위로 간다, 무조건 아래로 간다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 수급의 방향성으로 봤을 때 아래꼬리 달리고 평단을 생각해 봤을 때는 상방으로서의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는 건데 솔직히 단순히 이 테마로서 최근에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올라갔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면은 얘네가 이 물량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주가를 어떤 식으로 컨트롤할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을 보면은 4%대예요. 사실 많은 비중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줄어든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뭐예요? 차명 계좌를 통해 주가를 핸들링하는 세력이 따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개인들의 창구에.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수급이 뭐냐면 증권사별 매매 동향을 봤을 때 그거 보기 전에 이거 먼저 보겠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를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외인이나 기관 쪽에도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외인 같은 경우 비중이 낮으니까 오케이 그렇다고 쳐. 그럼 기관 쪽에 비중이 많이 실려 있는 걸 수도 있지 않나?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아래 보시게 되면 기관이 갈색 선이거든요.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기관의 움직임은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 이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때 거래량을 만들었던 게 누구? 개인이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외인은 이때부터 비중을 계속해서 줄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외인들의 비중이 고점에서 밀리는 과정에서 늘어났죠. 이거는 차익 실현을 지금 올라오는 과정에서 했고 지금 이 구간에서 1파를 만들기 위한 추가적인 수급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서 처음에 이 상승을 만들었던 수급,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은 거래량이 나왔던 특정 창구가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보여드릴 게 증권사별 매매 동향인데 지금 잠깐만요. 증권사별 매매 동향이 여기 있네요. 지금 보면은 우리가 한 120일, 60일을 기점으로 보겠습니다. 60일, 120일, 60일, 다시 40일. 자, 이거 카카오페이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100% 확신할 수 없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 카카오페이 증권인 것 같거든요. 이쪽으로 좀 수급이 들어왔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토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급등주다보다 테마주다 하면서 토스로 많은 수급이 유입되는 거 이거 개인들의 수급일 가능성이 진짜 개인들 진짜 개미들일 거고, 제가 봤을 때 카카오페이 증권 이게 요즘 카카오페이 증권을 사실 여러분들께서 이 최근에 많이 놓치는 게 뭐냐면 증권사 이 세력들이 만약에 움직임을 가져간다라고 하면 이 대형 창구만 생각을 하시거든요. 뭐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뭐 삼성증권 아니면 뭐 저기 뭐야 저 미래에셋 뭐 이런 것만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대형 창구들은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기관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를 우리 개인들도 알고 있고 이런 공매도라든지 작전 창구로서 많이 이용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진짜 개인인 척 하려고 토스나 카카오페이 증권을 이용해서 차명계좌를 통해 거래를 진행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명확하게 알려진 것도 없고 100% 확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 작전이라는 세력이라는 것도 사실 그런 존재잖아요. 그렇죠? 있는지 없는지 100%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어둠의 존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카카오페이 증권을 통해서 이 물량을 사고 팔면서 이 거래량을 띄웠고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었다. 얘네가 진짜일 것이다 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얘네가 일단 순 매수만 놓고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금으로서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계속 얘네는 비중을 정리하면서 따라왔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면은 얘네가 비중을 조금 덜어냈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온전히 모든 물량을 덜어낸 게 아니니 마지막 1파를 노리는 걸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카카오페이 증권에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수급들을 우리가 좀 잡아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답이 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일 어떻게 다음 주 어떻게 될까요? 어디까지 갈까요? 반등 나온다면 어디서 나올까요? 이런 대답을 원하실 거예요. 근데 다른 유튜버들은 그런 대답을 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런 대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앞으로 나오는 변동성들 잡아가겠다. 여러분들 도움 드리겠다라는 말씀은 드릴 수 있지만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수는 없단 말이지. 왜냐면 주식에 100%가 없는데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솔직한 말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카카오페이 증권이라든지 특정 창구에서 나오는 수급들을 보면서 세력들의 의도를 읽어가며 대비와 대응을 통해 우리가 확률을 높이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도움을 좀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에 번호 하나 띄워놨습니다. 010-3425-4496 위에 있는 번호로 우리 주주님들께서 우리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요. 우리로 주주님들 최대한 고점에서 정리하실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릴 겁니다. 현 시점에서 비중을 늘려야 될지 줄여야 될지 모르겠다.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도움을 드릴 거니까 요청이라도 해보세요. 실시간으로 제가 차트와 수급, 이 시장의 흐름을 읽으면서 여러분들께 이 신호를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원단위의 타점을 신호로서 잡아드리고 대응을 도와드리는데 요거 한 번만 딱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사실 이거예요. 주식에 100% 없는 거.
거.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그냥 막연하게 대응해야 돼요? 그게 아니라 오차 범위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대비와 대응을 통해 주가를 핸들링하는 세력들의 의도를 읽어가면서 오차 범위를 줄이고 조금이라도 100%에 가까운 확률을 가져가야겠죠. 이러한 부분들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주주님들을 위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 부담 느끼지 마시고 요청이라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신 우리 주주님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시장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건 회복할 때를 노려야 됩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이게 왜 그러냐면 시장이 무너졌다가 항상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회복을 해요. 코로나 때도 그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도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유독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애들이 항상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걔네들의 특징이 뭐예요? 세력들의 힘이 강하거나 세력들이 물려있는 종목들. 걔네가 좀 크게 가죠. 걔네들의 특징이 뭐죠? 여러분들 대장주라는 거야. 대장 테마에서의 그러한 움직임들. 그래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로봇 기업들에게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국내 미국 로봇 정책 수혜 테마가 생겼습니다. 그 연결점이 뭐였어요? CES였어요. 중요한 건 미국 기업과 협력 관계가 생긴다면 MOU 체결이 나온다라고 하며 이 기대감으로서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유만으로 수급이 몰리고 상승이 나온 겁니다. 근데 이 수급이 어떻게 됐어요? 없어졌어요? 아니죠. 실체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준비를 한 겁니다. 매집이 끝나고 이제 막 바닥에서 30%대의 반등이 나왔고요. 유통 비율이 40%대.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한번 치고 올라갈 때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개인들이 못 들고 있으니까 못 가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개인들이 못 들고 있으니까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강한 상승이 나올 확률 자체가 높다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확인하신 다음에 요거 확인이라도 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이 한번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히든 종목은 바로 이 로봇 품절주입니다. 이 목표 주가가 최소 300%이고 작전 세력들의 매집 기간이 최소 2개월입니다. 자, 유통 비율이 40%대이다 보니까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주가가 치고 나갈 때 폭발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력들도 이 변수에 의해서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한테 최소 300%라고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이 이상 더 올라갈 확률은 분명히 있다. 자, 최근에 이 트럼프가 로봇 섹터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히면서 우리 국내 로봇주들도 정말 한 번에 치고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어떤 이유로 트럼프가 로봇 섹터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혔는가? 결국에는 중국 기업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로봇 산업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힌 거거든요. 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상무부 장관이 최근 로봇업계 CEO들과 만남을 가졌으며 이 로봇 산업 발전 가속화에 전폭적으로 나서고 있다라고 전했다. 지난해 중국의 산업용 로봇 신규 설치 대수는 전 세계 신규 설치량의 54%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23년 기준으로 중국 공장 내 산업용 로봇은 180만 대로 미국의 4배에 달했습니다. 자, 이 미국의 로봇 업계는 관련 공급망을 강화하고 기술력을 확보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현재 미국 기업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국내 기업들 뭐가 있어요? 두산 로보틱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대 로보틱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거죠. 근데 이거 말고 이 대형주들 같은 경우 모멘텀이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오늘 나눠드릴 건 로봇 품절주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 비율이 40%대이기 때문에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으며 트럼프가 말했던 자, 이 공급망 강화에 대한 내용들과 그리고 협업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내년 1월 달에 CES 로봇 박람회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을 기업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 주주님들이 꼭 조금이라도 가지고 계셔야 되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가져온 건데 최근 들어서 이 원익홀딩스라든지 클로봇, 휴림로봇, SPG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자, 최근에 이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 로봇 대장주로서의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저점 대비해서 500%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 이 유통 비율이 얼마예요? 유통 비율이 50%대다. 자, SPG도 지금 로봇 감속기 관련해서 미국 기업과의 연관성에 대한 기대감이 좀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중국 기업과의 연관성이 딱히 없다. 자, 사실 로봇 섹터가 중국 기업들과의 연관성이 아예 없기에는 어려워요. 근데 이 SPG나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연관성이 굉장히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SPG 같은 경우 저점 대비 220%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지금 보여드릴 이 종목은 26년도 시장을 장악할 종목이 될 거예요.
모든 로봇주들이 출발할 때 이 종목 같은 경우 혼자 출발하지 않고 명확한 매집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서야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나오고 있는데 바닥 대비해서 이제서야 30%가량의 상승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저는 훨씬 더 높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유통 비율이 40%이면서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고 지금 개인들이 털려 나가면서 외인들이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는 폭발적인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힘을 능축시키고 있는 단계에 있는 건데 26년도 대장 섹터가 어디요? 로봇이란 말이에요. 이 로봇 섹터를 장악할 수 있는 이 대장주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고 이 기대감들은 이제 막 반영이 될 것이며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 구간에서 1월 달에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 전에 우리 주주님들 어떻게 해야 돼요? 잡으셔야겠죠. 그리고 26년도 내내 올라갈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바로 나눠드려 볼게요. 자, 위에 제가 번호 하나 띄워드렸어요. 제 개인 번호인데, 자, 히든이라고 우리 주주님들이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은 종목명과 원 단위의 타점을 같이 보내드릴 겁니다. 26년도 시장을 장악할 로봇 섹터의 대장주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원익홀딩스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원익홀딩스 알려드렸을 때 굉장히 많은 주주님들 뭐 이런 잡주가 어떻게 대장주가 되냐라고 했었는데 저점 대비 500%의 상승이 결국에 나왔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도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해서 그렇지 이제 막 1월 달에 노란봉투법과 로봇 박람회 CES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와 주고 세력들의 매집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기회 놓치게 되면 울며 겨자 먹기로 사야 될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지금 조금이라도 담아놔 보세요. 자, 이 종목 우리 요청하시는 분들 선착순으로 빠르게 나눠 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